반갑습니다. 와룡공주입니다. 자, 오늘 11월 8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오늘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반도체 섹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조금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 관련주나 관련 섹터들 관련해서, 일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 일단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반등이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중간선거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는데요. 미국 상원 같은 경우는 현재, 공화당이 조금 유리한 정도의 수준, 이번 달 1일, 2일 정도까지만 해도 박빙, 지난달까지는 민주당 우세 이랬는데, 주말을 전후해서 넘어서면서부터 공화당이 좀 우세한 쪽으로 넘어가서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 의석수 차이는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44대 48, 48 요 정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44대 48. 그리고 나서 경합 지역이 한 8군데 정도 되는데요. 이 경합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현재 민주당의 지역구고요. 그 중에 5곳 정도는 공화당이 좀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놓고 보면 한 47대 53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래서 공화당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원은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공화당 우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하원의 과반이 218석인데 지금 공화당에서 예상되고 있는 게 230석가량 얻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직후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선언 관련된 얘기도 지금 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인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뭐 얘기들 나온 거 뉴스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화당이 잡아야, 주가 반등이 조금 더 많이 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제 제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쪽은, 현재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현재 중앙은행에서는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 상황이 민주당의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을 경우에는 일정 정도,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더 빠르게 떨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공화당 승리가 주식시장에 조금 더 반가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프록시 데이터를 사용한 보고서에서 보면 현재 금리 인상 수준은 현재의 금리 수준 지금 4%인데요. 그리고 QT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 긴축의 강도는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 지난 9월 정도까지 5.25% 정도의 금리를 올린 것과 같은 정도의 수준의 효과를 시장에 보이고 있다. 굉장히 빠르고 강한 긴축이다. 이 부분이 경기 침체로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
연준의 긴축 정도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쪽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 연은에서 지역 연은에서 발간한 보고서기 때문에 연준 전체의 어떤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 시장에서 봤었을 때 전문가들의 반발, 시장의 반응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반응에 따른 연준 위원들의 지금 이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최소한 90도 정도는 지금 바뀐 상태잖아요. 제가 9월 달부터 그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결국은 금리 상단을 금리 상단이 조금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금리 인상 속도는 지금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일부 양보를 한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연은에서 보고서가 나온 건데 지역 연은에서 보고서가 나온 건데 금리 인상 수준이 너무 높다. 향후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높다.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연준 위원들에게 향후에 조금 더 심리적 압박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일단 어제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연은 지수 그 연은에서 발표한 보고서 발표 이후에 달러가 바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래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어요.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다만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최소 지금 5% 이상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종금리를 5%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 5% 또는 5%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어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이 부분은, 내일 모레 CPI가 발표되고 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음 달 또 고용보고서나 CPI 발표 이후에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1550포인트 이 밤에 끝을 잡았어요. 일단 여기 밑으로 내려가느냐 방향을 이 추세 지지선을 따라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 밤에 끝을 잡느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밤에 끝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를 좀 해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내일 같은 경우 일단 선거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쪽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반등의 가능성, 그래서 1550포인트 위로 조금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안착이 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바로 직후에 또 CPI 발표가 있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급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안착 시도 정도는 나올 걸로 보여진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이런 정도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면 죄송합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 시가 강세 출발 이후에 약간 눌림, 그리고 현재는 행복, 그리고 코스닥은 반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일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저희 그리고 그 텔레그램 무료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키 맞추기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며칠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아마 향후에 키 맞추기 나올 거라고. 지금 그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 확산세가 괜찮습니다. 어제 괜찮았는데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괜찮았다. 시초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정도 수준이었다면 오늘은 그 부분이 조금 더 확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정상화에 가까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게 CPI 발표 이후에 진짜 정상화의 흐름으로 딱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인 거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 CPI 이후에 시장 안정화 11월 시나리오를 만들 거야 라는 걸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선현물 모두 매도 중이고요. 근데 현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 없고요. 지금 관망 중이고요. 선물 매도가 지금 장 초반보다 조금 더 늘어난 정도의 상황입니다. 선물 매도가 좀 늘어남과 동시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았는데요. 지금 다시 또 조금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 제법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반등을 강하게 이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자리에서 바닥만 어느 정도 잘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다.
오늘 양봉이든 음봉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시장, 차트상의 캔들상으로의 의미를 보면. 일단 뭐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그 애플페이 관련한 뉴스가 있었죠. 이달 말부터, 이미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시범 실시가 시작된다라는 얘기. 그로 인해서 애플페이 관련 섹터들, 가상화폐 관련 섹터들 움직임들이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바닥 나온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인터넷 대표주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NFT 관련 섹터들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무엇보다 지금 지수가 이 정도라도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섹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 2%대 전후의 반등, 하이닉스 마찬가지 요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수가 0.3%다라고 한다면 사실 삼성전자의 영향을 빼고 나면 보합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 왜곡 현상이 나타났던 부분,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 상황도 지수 상황입니다만 시장의 내용적인 부분이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이다.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안정화에 조금씩 더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CPI가 남아 있고요. 언제든지 아직까지는 투심 자체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뭐 내려오기가 쉬운, 깨지기가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신주단지 바치듯이 바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오전 영상, 오후 영상 제목을 완전 상반되게 올려드렸잖아요.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목과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섹터들, 업황이 뭐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정도가 최대 바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뭐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 이 얘기는 몇 차례 드렸어요. 근데 시장은 지금 현재 4분기 진행 중인 상황인데, 4분기 중간이거든요, 아직. 초중반이죠.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벌써 반도체 섹터들은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들이 지금 제법들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5만 전자가 깨지니 많이 그러는데 지금 6만 전자 위로 올라와서 6만 1,500원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제 오늘 반등에서는 단순한 업황에서의 바닥에 대한 어떤 선반영 그 부분의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정부 정책상에서 반도체에 대한 지원 정책이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일단 볼 때는 첫 번째는 패키징 섹터 쪽입니다. 기존에 이거 지금 공정 자체의 세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 기술적 한계에 지금 부딪힌 상태에서 이제 주목해봐야 될 섹터가 패키징 섹터인데 그거가 의도가 됐는지 그게 반영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번에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의 패키징 부문이 따로 떨어져서 나왔어요. 그만큼 비중을 높여서 키우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패키징 관련 섹터들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SFA 반도체나 네페스, 유니테스트 뭐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포토마스크 관련한 쪽입니다. 포토마스크 관련한 쪽에서의 섹터들 이쪽도요. 현재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재 국산화 이쪽으로 많이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섹터나 종목들인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포토 마스크 쪽 섹터는 앞으로 굉장히 또 커갈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EUV 공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펠리클 쪽은 FST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죠. 이솔 자회사 이솔이 핵심 키를 쥐고 있고요. 한 상태인데 일단 FST 같은 경우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요 다 워낙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역배열 상태인 거고요. 올라가려 그러면 사실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지금 밟아서 지금 이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초기의 모습입니다. 초기의 모습.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블랭크 마스크 쪽으로는 SNS텍 같은 종목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포토 레지스트 쪽으로는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상 위치를 보면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SNS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 나와 있는 거고, 뭐, FST 같은, 얘가, F죠. FST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시면 121선 지금 딱 맞은 상태잖아요. 맞은 상태인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 장기 하락이잖아요. 이거 지금 다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동진세미캠 마찬가지고 뭐 지금 SFA 반도체, 네페스, 유니테스트 얘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거의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 그림이 아직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좀 길게 봐야 되는 그런 섹터 쪽으로 볼 수 있겠고요. 유망한 섹터이긴,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섹터이긴 한 것이다. 분명하다. 일단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오늘 말씀드렸던 섹터나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다 한번 올려놓으시고, 어떻게, 움직임들이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시장 얘기를 거의 중심적으로 드리고 종목 얘기를 거의 안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의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해야 되는 구간들로 갈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오늘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린 거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